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계시네요? 으이구, 불쌍하긴. 67세 노인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식품 매장 한가운데서 명품 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하은, 31살의 매장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그녀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좌우하는 한울그룹의 회장 장인호였으니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인호 회장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아들 장준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아들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이하은이었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장인호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완벽했죠. 말투도 태도도 미소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사람을 봐온 그의 직감이 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가 계산된 느낌,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아드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이하은의 말에 장준혁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죠. 그 순간 장인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거짓된 사람이라면 아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인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40년 전 그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군. 장인호는 비서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실장은 2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측근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하은이라는 사람 철저히 조사해주게. 그리고 내가 직접 그녀를 시험해볼 방법을 찾아보게. 며칠 후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이하은의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동 소재 백화점 식품 매장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죠. 장인호는 보고서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박 실장 준비하게.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 회장님 직접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특수분장 전문가가 은밀히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장인호의 얼굴에 주름이 더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게 염색됐죠.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이 준비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장인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용역 직원 박인수, 오늘부터 당신이 제 이름입니다. 백화점 인사팀에는 이미 박 실장을 통해 조율이 끝났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도 우회적으로 처리됐죠. 이하은이 근무하는 식품 매장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 직원으로 배치되는 것까지 완료됐습니다. 첫 출근 날 장인호는 새벽 5시에 백화점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사물함이 줄지어 서 있었죠. 청소용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인수 씨 맞으시죠? 저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현장의 공기였죠. 젊은 시절 그도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3층 식품 매장 구역 담당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장님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김 팀장의 말에 장인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장 중 한 명이 바로 그가 시험하려는 이하은이었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완벽한 예비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67세 회장이 청소부로 위장한 이 위험한 잠입은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인호는 새벽 6시부터 백화점 3층 식품 매장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인호 67세의 한울그룹 회장이었죠. 40년 전 작은 식품 도매상으로 시작해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청소부 박인수로 변장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깨끗이 닦으세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한 여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청소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지만 이런 육체 노동은 달랐죠.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공사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나르던 그때가 말입니다. 오전 9시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호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그들을 관찰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이하은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변했죠.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배송 확인했어요? 이하은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네, 과장님.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다고요? 제대로 검수는 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이하은은 서류를 집어 던지듯 건넸죠. 다시 해요.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장인호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앞에서 보여준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저씨, 여기 물 엎질렀으니까 닦아요. 이하은이 장인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사물을 대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장인호는 걸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커피가 쏟아져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하은이 구두를 신은 발로 그의 손 옆을 툭 쳤습니다. 거기도 닦고요. 제대로 안 보여요? 장인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사람을 대해왔지만 이렇게 무례한 대접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죠. 지하 1층에 위치한 식당은 백화점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인수 씨, 여기 앉아도 돼요? 50대 중반의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였죠. 그러세요. 오늘 첫날이시죠? 힘드시죠? 김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그녀의 손을 봤죠.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3층 식품 매장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 이 과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요.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분인데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직접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김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죠. 장인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곧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죠.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인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매장 뒤편 창고에서 이하은이 한 남자 직원을 꾸짖고 있었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런 실수가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알아요? 이하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남자 직원의 가슴에 던졌죠. 다시 해요.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하면 각오하세요. 남자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복도에 서 있던 장인호와 마주쳤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왜 거기 서 있어요? 일이나 하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장인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네. 그날 오후 내내 장인호는 이하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는 천사처럼 친절했죠.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장인호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단 하루 만에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하은은 절대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아들을 설득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장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인호는 다시 청소부 박인수가 되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더 깊숙이 들어가 이하은의 본성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매장에 도착하자 김순자 아주머니가 이미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주머니, 제가 들겠습니다. 장인호가 다가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순자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죠. 고맙습니다, 인수씨.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씨,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딸을 키웠거든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호는 그녀의 얼굴을 봤죠. 깊은 주름 사이로 고단한 삶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딸분은 잘 지내시나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미안하죠. 그때였습니다. 매장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김순자 씨,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진열대 모서리를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미쳐. 김순자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하은은 그녀의 말을 끊었죠. 미쳐가 아니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돈 받고 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장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일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해요? 청소회사의 말에서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 이하은의 말에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생계가 걸린 문제였죠. 다시 깨끗이 닦겠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하은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죠. 그 순간 장인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도 일 똑바로 하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린지 모르겠네. 장인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하은이 지나간 후 그는 김순자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거. 김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장인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매장에 한 부부 손님이 들어왔죠. 중년의 부부는 고급 과일 선물 세트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하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다가갔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물용으로 찾으시나요? 이쪽 세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예요? 25만 원입니다.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었죠.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그 순간 이하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척했죠. 저쪽에 10만 원대 제품도 있습니다. 부부가 매장을 나가자 이하은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투덜거렸죠.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구경을 와. 시간 낭비하게. 장인호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천사, 뒤에서는 악마. 완벽한 이중성이었죠. 오후 2시쯤 매장 창고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호는 청소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네. 이하은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신입 여직원이 서 있었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당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하는 거예요? 신입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하은은 멈추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오늘 퇴근 전까지 이거 다시 정리해요.
못 끝내면 주말에 나와서 하세요. 이하은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신입 직원은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죠. 장인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장인호는 백화점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실장, 나야. 회장님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해. 저 여자는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어. 녹음기를 준비해주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장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장인호는 작은 녹음기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해준 초소형 장비였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였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들었어? 김순자 아주머니 어제 쓰러지셨대. 진짜? 무슨 일이야? 장인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임신하신 거 몰랐나 봐. 어제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세상에, 그 나이에 임신을. 재혼하셨나 봐. 근데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셨나 봐. 장인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순자가 임신 중이었다니.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장인호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근처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때 이하은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죠. 아침부터 떠들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과장님, 김순자 씨가 쓰러지셔서. 그래서요? 그게 일 안 할 이유가 돼요? 이하은의 차가운 반응에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인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눌렀죠.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는 누가 해요? 김순자 씨 빠졌으면 다른 사람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하은이 청소팀장에게 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어제 했어야죠. 매장이 이렇게 더러운데 손님들 오면 어떡해요? 장인호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이하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병원으로 향했죠. 김순자를 문병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은 백화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병실이 어디입니까? 4층 403호실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장인호는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김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인수 씨? 어떻게? 김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았죠. 많이 놀라셨죠? 임신 중이신 줄 몰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인데. 김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도 안 좋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장인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죠.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인수씨. 병원을 나서며 장인호는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같은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이하은 같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오후에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하은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죠. 장인호는 멀찍이 떨어져 청소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죠. 언니, 나야. 응, 준혁 오빠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더라. 집도 엄청 크고. 이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통화 중이었죠. 결혼하면 나도 이제 재벌가 며느리잖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장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목적은 돈이었죠. 준혁 오빠, 그냥 착하고 순한 사람이야. 내 말이면 다 들어줘. 완전 호구지 뭐. 호구. 자신의 아들을 호구라고 부르다니. 장인호는 분노를 참느라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만 잘 보이면 돼. 그분이 진짜 실권자니까.
전화를 끄는 이하은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장인호와 눈이 마주쳤죠. 청소부 아저씨,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녹음기에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저녁 무렵 장인호는 변장을 풀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어떻습니까? 녹음 파일을 들어보게. 박 실장은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준혁 오빠는 완전 호구지 뭐.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아들에게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무엇입니까? 직접 대면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매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직원들은 분주하게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이하은이 직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죠. 네, 과장님. 장인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매장에 들어왔죠. 뒤따르는 직원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죠.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물용으로 좋은 과일 세트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하은은 손님을 최고급 제품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극진했죠. 마치 왕족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인데요. 한 송이에 15만 원입니다. 괜찮네요. 5상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인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죠. 손님 앞에서의 그녀와 직원들 대하는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이하은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손님들이 많아야 실적이 올라가는 거야. 돈 없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다 가니까 시간 낭비지. 장인호는 그 말을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장인호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하은과 그녀의 동료 직원들이 옆 테이블에 앉았죠. 언니, 준혁 씨랑 언제 결혼해?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하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 부러워.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잖아. 그러게. 시아버지가 하늘그룹 회장님이시잖아. 나도 이제 편하게 살 것 같아. 장인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 얘기만 하고 있었죠. 근데 준혁 씨는 하은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응, 오빠가 나한테 완전 빠져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이하은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호는 분노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후가 되자 매장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과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이하은은 슬쩍 그녀를 훑어봤죠. 명품도 아닌 평범한 가방, 저렴해 보이는 옷차림. 10만 원입니다. 이하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아까 VIP 고객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좀 비싸네요.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저쪽에 있습니다. 이하은은 손으로 대충 가리키고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서운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갔죠. 장인호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신입 남자 직원이 실수로 과일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과일 몇 개가 굴러다녔죠. 뭐 하는 거예요? 이하은이 소리쳤습니다. 매장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신입 직원은 황급히 과일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하은은 멈추지 않았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거 손해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요? 월급에서 까야겠네요.
신입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장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이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여보세요, 준혁 오빠.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응,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좋아, 그럼 6시에 볼까? 전화를 끊은 이하은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까까지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인호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이 과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죠. 알아서 처리해요. 나 퇴근해야 하니까. 그녀는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신입 직원은 홀로 남아 과일을 정리했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본성.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그날 저녁 장인호는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 준비하게.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처럼 청소부 차림으로 매장에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가 퇴원 후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인수 씨, 고마웠어요. 병문안까지 와주시고. 김순자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온 거죠. 무리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때 이하은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순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 김순자 씨 나왔네요? 괜찮아요?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 제대로 하셔야죠. 며칠 빠지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죠. 아픈 사람을 배려하기는커녕 더 압박을 가하다니. 오전 10시쯤 김순자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호가 다가가 도우려는 순간이었죠. 아! 김순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죠. 아주머니. 장인호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불러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장인호는 김순자를 조심스럽게 눕혔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때 이하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죠.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해요? 손님들 보기 안 좋잖아요. 장인호는 고개를 들어 이하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김순자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하고 있었죠. 사람이 쓰러졌는데 손님 눈치나 보다니. 저 치우기 힘들잖아요. 빨리 치워요. 이하은이 다른 직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인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과장님. 장인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하은은 그를 내려다봤죠. 왜요, 청소부 아저씨?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뭐라고요? 이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임신 중인 사람이 쓰러졌는데 치우기 힘들다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이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르치려고요? 당신이 뭔데? 저는 그냥 청소부지만 최소한 사람은 사람답게 대합니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하은은 분노로 떨고 있었죠. 당장 나가요. 당신 해고야. 그러시겠습니까? 장인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그 전에 이것 좀 들어보시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준혁 오빠는 완전 호구지 뭐. 이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이게 어디서? 당신이 며칠 전에 한 통화입니다. 제가 다 들었고 녹음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순자를 들것에 옮겼죠. 장인호는 그들을 따라 나가려다 이하은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 6시 호텔 신라 중식당으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회장님이요? 이하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구급차를 따라갔죠. 병원에서 김순자는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죠. 장인호는 병실 밖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로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장인호는 병실로 들어가 김순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인수 씨, 이제 어떡하죠?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인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박 실장에게 전화했죠. 박 실장, 오늘 저녁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준혁이도 오나? 네, 도련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좋아. 이제 끝을 내야겠군. 장인호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오늘 저녁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죠. 저녁 6시 호텔 신라 중식당 VIP룸이었습니다. 장인호는 변장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다시 한올그룹 회장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장준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35살의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기다려봐라. 곧 알게 될 거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장준혁은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회장님, 준혁 오빠. 이하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인호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주춤했죠. 앉으십시오. 장인호가 말했습니다. 이하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준혁은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준혁아, 잠시만 기다려라.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백화점 직원 6명이 들어왔죠. 이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하은은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김순자였죠.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장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은 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하은 씨의 진짜 모습을 증언해줄 분들이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준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하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죠. 회장님, 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장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죠. 먼저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아버지가 한올그룹 회장님이시잖아. 장준혁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준혁 오빠는 완전 호구지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 하은아. 장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하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장인호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신입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저희를 항상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실수하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협박하시고. 거짓말이에요. 이하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이어서 말했죠. 손님들 앞에서는 친절하시지만 뒤돌아서면 직원들을 깔보셨어요. 특히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셨고요.
김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인데도 무리한 일을 시키셨어요. 쓰러졌을 때도 치우기 힘들다고만 하셨죠. 장준혁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이게 사실이야? 오빠, 저는 그게 아니라. 이하은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호가 말을 끊었죠. 준혁아, 내가 직접 확인했다. 나는 지난 닷새 동안 청소부로 변장해서 백화점에서 일했어. 네. 장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장인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약자를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이었다. 너를 호구라 부르고 우리 가문의 재산만을 노리는 사람이었어. 장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오빠, 진짜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하은이 장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준혁은 손을 뿌리쳤죠.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오빠, 나가주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장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장인호를 바라봤죠. 회장님, 제발. 나가십시오. 장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하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그녀는 가방을 들고 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장인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아버지. 장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인호는 아들을 껴안았죠.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백화점 직원들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가 남아 인사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룸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죠.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장준혁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준혁아.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 장인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호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박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하은 씨가 백화점에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렇군. 장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요즘 어떠신가요? 힘들어하고 있지. 하지만 시간이 약이겠지.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네. 준비해주게. 다음 날 장인호는 김순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어떻게? 김순자는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인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편하게 계세요. 제가 찾아온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용계약서가 들어있었죠. 이건 한울그룹 본사 환경미화팀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급여는 현재보다 2배이고 육아휴직도 보장됩니다.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이럴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뭐라고? 아니요.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회사가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출산 후에 건강 회복하시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자리는 계속 있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며 장인호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삶은 나아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장인호는 집에서 장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우울해 보였죠. 준혁아, 밥 먹어라. 네, 아버지. 장준혁은 힘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인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직도 힘드니? 네.
사실 배신감이 커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알아. 하지만 준혁아, 이번 일로 중요한 걸 배웠을 거야. 장준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거야. 하은이는 너한테는 천사였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악마였어. 맞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진짜 사랑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장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아버지가 청소부까지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는데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장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부모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 그날 밤 장인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청소부로 변장했던 시간들, 이하은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던 그날 저녁.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장인호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가 잘한 거겠지?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장인호는 백화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신분으로요. 직원들은 그를 보고 긴장했죠.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장인호는 3층 식품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부임해 있었죠. 직원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새 과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둘러봤죠.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인호는 청소하는 직원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허리를 숙였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백화점을 나서며 장인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 더 나아졌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자신이 직접 청소부가 되어 진실을 확인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차에 오르며 장인호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봐야 진실이 보인다고. 그리고 그 진실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인호는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신규 사업 확장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 직원 복지 확대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회장님,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을 잘 대우해야 합니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날 오후 박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하은 씨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네, 온라인 매체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당하게 자신을 모함했다고. 장인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녀답네요.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박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장준혁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밝아져 있었죠.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준혁아, 무슨 일이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네,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약자를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그리고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사회복지사님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장인호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눈빛이 보였죠. 혹시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다행이구나. 장인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해라.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장인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날 저녁 장인호는 김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순자입니다. 아, 아주머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드린 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장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네, 회장님. 그리고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요. 장인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전화를 끊고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다음 날 장인호는 회사 로비를 지나다 청소하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청소 직원은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인호는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날 오후 박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직원 복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장인호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급여 인상, 복지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회사가 더 나아질 겁니다. 저녁 무렵 장인호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죠. 오늘 준혁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보여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김순자 아주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혜라는 이름이라니. 나야말로 감사한 일이다. 장인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죠.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울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함께 성장하는 한울, 모두가 행복한 일터라는 문구였습니다. 장인호는 로비를 지나며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지난 석 달간 회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정규직 1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복지 혜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회장님, 오늘 행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오셨나? 네,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울그룹 우수 직원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김순자가 올해의 모범 직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인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진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장인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기둥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시상을 받으실 김순자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입니다. 김순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인호는 직접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딸 은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인호도 뭉클했죠. 행사가 끝나고 장인호는 장준혁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버지,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장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호는 아들을 바라봤죠. 누구니?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사회복지사님입니다. 이번 주말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장인호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지하고 밝은 표정이었죠. 그러자꾸나. 하지만 준혁아, 이번에는 서두르지 마라. 네, 아버지. 충분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천천히 해라. 주말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아들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을 찾았죠. 그곳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합니다. 박지은 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32살의 박지은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함이 느껴졌죠. 반갑습니다.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지은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복지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장인호는 그녀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장인호는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좋은 분 같구나. 진심이 느껴진다. 장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거라. 아버지는 믿는다. 그날 밤 장인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청소부로 변장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회사는 더 따뜻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했죠. 높은 자리에서만 보던 세상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세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요. 장인호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소. 그리고 이 아비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불공평한 곳이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봐야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울그룹 회장 장인호, 67세의 그는 이제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자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변장한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